안녕하십니까, 생각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왜 자식 입장에서는 왜 자식을 부모가 믿어주지 않는가, 그리고 부모는 왜 자식을 믿을 수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부모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평소에 한 20분짜리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감안해서 이제부터 좀 영상을 좀 줄여서 좀 디테일한 좀 예시는 좀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이제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경우니까 부모의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부모님 지금 나이대 뭐 30대 중반부터 그리고 이제 40대 혹은 50대 초반까지가 아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부모님들의 나이대가 될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나이대를 겪으셨던 부모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발전, 뭐 IMF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IMF 시대 50대, 40대 중후반 정도면 IMF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으셨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체적인 세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불안한 세상이나 뭔가 옛날에 전쟁통에서 겪으셨던 그런 기아에 굶주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후추파 정신의 이런 좀 과감성이나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뭐 기업가 정신을 펼치는 사람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기껏해서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 대학교를 나오시거나 이런 전공을 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의 서비스 업종에 상당하게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만의 뭔가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거는 좋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뭔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자기만의 철학을 갖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을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아픔이나 슬픔을 안겨주지 않았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부모님들도 자식의 교육에서 그렇게 많은 뭔가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열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결핍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부모의 기업가 정신이나 도전 정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 역시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 결핍이나 결손이 없었다. 그런 동기가, 그러니까 무동기가 아이들의 지금 무기력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게 없을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나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제가 요 근래 노트북을 2대를 또 장만을 하고 그리고 뭐 하루에 볼 수 있는 뭐 많은 기사 아니면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카페를 만들었던 게 지금 벌써 자료가 한 2,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저같이 이제 20살 이후에 공부를 하게 된 사람들은 뭔가 정보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탐색을 그냥 일상으로 많이 즐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기록하고 아니면 저 나름대로의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다 글을 정리하면서 저만의 사고방식을 저의 입장에 맞게 이렇게 수정 보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감하면서 뭔가 조금 필터링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정보를 이제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요즘 이제 대체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의 일상 같은 경우는 뭐 8시에 뭐 7시에 출근을 하시는 준비를 하시고 나서 뭐 6시면 거의 다 끝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본인의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 뭔가 새로운 정보나 특히 뭐 교육 정보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뭐 대입이나 그런 변화하는 정보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뭐 내신 등급은 고사하고 뭐 점수가 80점대만 맞으면 괜찮다고 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학교 학종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교과 내신, 논술 아니면 수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잘 모르신 상태에서 아이들이 단순히 성적이 안 나온다 아니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냐라는 그런 조금 옛날식의 방식의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이미 정보에 대한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부모님의 갖고 있는 단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식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주체성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부터 많은 도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조금 거리낌이 없는 부모님들이면 상관없겠지만은 대부분의 지금의 서비스 업종이라는 단조로운 패턴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단조로움도 똑같이 이제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서 뭔가 아이들을 못 믿는 부모의 심리가 아이들이 지금 정보화 사회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시대에서 앞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나 아니면은 미용 쪽이나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들, 뭐 드론이나 여러 가지 3D 프린팅 같은 많은 4차 산업이랑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것들에 대한 본인의 사고방식의 영역대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주변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 아이가 하게 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몸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꾸준히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길을 막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고등학교는 일단 일반고를 가게 하는 그러한 조금 아이에 맞지 않는 교육 방식,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논산 같은 경우도 논산에서 갈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정적이고 그게 아이들이랑 맞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잘 키워온 학생들은 분명히 다른 타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꼭 대학교가 가야지 뭔가 부모로부터 해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만의 인생을 대학교 20살부터 꾸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세 번째, 불안감이라는 것, 즉 지식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리낌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막게 된다는 것. 이것이 아이들의 불신하게 되는 본인들의 사고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트라우마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자라는 것에 대한 아직도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사, 판사, 변호사, 의사라는 그리고 그 부모님 주변에서 그런 사자 떨림이 갖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을 많이 얻지를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는 잘 돼서 많은 부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트라우마가 이제 내재된다는 거죠. 몸에 쌓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엘리트 코스를 밟기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왕도가 있어서 뭔가 정규 코스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잘 따라하고 거기서 성적을 잘 맞으면은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고 하는 조금 미래 이상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성적에 많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인구가 70억이죠. 70억이 넘고 좀 있으면 80억이 임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생명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몇 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70억 분의 1이라는 한 명의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1등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전국에 있는 1등은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등만 되더라도 10,000명이 넘었고 1등만 하더라도 3,000명이 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억 분의 1의 확률로 70억 분의 1이었던 엄청나게 쟁쟁한 경쟁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1등을 노린다고 하면은 아주 경쟁에서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속성과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아이들과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관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왔던 결핍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풍요롭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결핍이 없는, 즉 중간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중상층이란 말도 마찬가지지만 중상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상층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둘이 합의해가지고 한 400만 벌어도 사실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경제적인 관념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뚜렷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부작용은 없지만은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있을 결핍이 많이 없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학원 잘 다녔겠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부모님이 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휴대폰도 바꿔줬을 테니까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결핍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배고픔이 있거나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듯이, 아니면 밥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집에 없으면 자기 스스로 밥을 해 먹거나 라면을 끓이는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결핍이 없는 상태나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지금 현 상태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저희 세대처럼 뭔가 저 같은 경우처럼 뭐 결손 가정으로 뭐 부모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 좀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정신이 나중에도 발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요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풍요롭지 않지만 그런 데서에 발생되는 오해가 아이들의 무동기와 무기력을 어떤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일관성과 언행일치예요. 언행불일치인데, 대체적으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언행일치가 잘 안 되죠. 왜냐면 일단은 뭐 컴퓨터나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매스컴 같은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아이들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처럼 옛날에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매스컴이 없기 때문에 뭔가 딴짓거리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공부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는 건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표는 대체적으로 학교 시스템이 정해주죠. 중간고사를 본다고 쳐야 그때 돼서 불안감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그런 패턴들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평소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뭔가 공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상을 평범하게 지내온 아이들한테는 그런 목표도 없을 뿐더러 그 목표가 사라지면은 뭐 방학 때나 아니면 주말에는 아이들이 똑같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모가 수시로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한 신뢰감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약간 좋아하려고 치고 뭔가를 좀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도 금방 실증내고 끝내버리니까 부모 역시도 그런 거를 관찰해 온 결과 우리 아이가 과연 뭔가를 갑자기 새롭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또 그만두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신이 이제 평소에 짚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은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말에 대한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불일치성, 이런 것들이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한테 뭔가 믿어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나 모순돼요. 뭐냐? 본인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대부분 아니라고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기가 자신에게 손을 얹고서 내가 오늘 아침에 계획한 거, 아니면은 목표한 거, 약속한 거를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약속을 안 지켰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시스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낸 숙제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목표나 나의 진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나와의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배반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나와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부모라도 믿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인 이성과 그리고 감정이 서로 이제 싸움을 일으켜서 거기서 항상 쾌락적인 뭔가 일순간에 노려지는 그러한 즐거움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감정적인 판단이 항상 지배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잘 못 믿는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히 부모가 아이들을 불신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이들도 뭔가 주체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자기들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노력을 본인들 스스로도 참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미래적인 관점이나 계획은 당연히 만무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부모의 불신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가면서 그리고 성적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이 부모에게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관계적인 부분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랑 자식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은 그런 결손이 있다라는 것을 임의대로 부여를 해도 좋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목표도 생기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기도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대화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항상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되게 편리하고 유복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국에는 부모와 자기 학습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 역시도 아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치면은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점점점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벼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봐 주고 있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척을 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래도 나름대로 무심연면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투자를 하고, 하지만 결과는 항상 자식은 부모를 항상 실망시키는 이런 것들이 항상 무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결국 핵심은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도 노후가 대비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식과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식마저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의 진로가 어떨지 꿈에 대해서 부모랑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학습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를 서로가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신뢰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양자 간에 앞으로 자식은 자식이 자기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충실히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 역시도 자식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나 대화나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더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가 펼칠 수 있는 미래의 꿈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아마도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분명히 부모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식을 통해서 배우면 아이들 스스로도 부모에게 뭔가를 전달해주는 그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공존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